자, 그래서 이제 초반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것들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팩터들을 정리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스낵맨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미 이거는 전에 했던 얘기라서 간단히 가겠습니다.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소리가 이상한데 에서 놓쳤. 왜 그러죠? 저만 소리 이상한가요? 잠깐만요. 몇 개의 자료만 좀 참고를 할게요. 지금 보면서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이버 가야겠다. 네이버에서 보죠. 글로 보죠, 그냥.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스낵맨 거는, 자, 스낵맨 거는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숫자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그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기에 약간 상기 차원에 다시 다뤄보는 건데, 보죠. 지금 보시는 건 레딧에서 작년 한 17년 12월쯤일 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조엘카츠라는 닉네임을 많이 쓰죠. 트위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S 조엘카츠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생맥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도 여기에 바로 여기에 출처죠. 네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싶어 하는지에 달려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이 사람 얘기한 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는데 접근 방식을 보세요. 접근 방식. 물론 여기에 상세한 기술은 안 나있어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어떻게 지금 보시는 이 2달러라는 수치를 얘기했는지, 20달러라는 수치를 얘기했는지, 120달러가 나올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논문 수준의 페이퍼처럼 상세하게 기술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약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가격을 얘기할 수 있는지는 나와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XRP가 만약에 비트코인 현재의 마켓, 17년 12월 당시에 마켓 시어를 가져간다면 2달러는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 비트코인이 당시에 갖고 있던 마켓 시어, 그 점유율 퍼센테이지, 도미넌스와 그 안에 담겨있는 수요, 이런 거를 다 가져갔을 때 2달러라는 얘기죠. 본인 생각할 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리프사 성공할 거니까 대충 2달러, 이게 아니라 이 마켓 시어잖아요. 지금 마켓 시어를 가져가면, 그러니까 마켓 시어를 통해서 중간에 계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면 2달러라는 얘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여기 써있죠. 보면은 하이 프릭션, 이 프릭션 마찰이 있는 국제 페이먼트, 이거를 가져오면 20달러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가로치고 이거보다 몇 배는 될 수 있다. 최소란 얘기죠. 몇 배는 될 수 있는데 이 몇 배가 되는 경우는 사람들이 XRP 홀딩하고 있는 수요, 여기서 오는 수요랑 이 미래의 페이먼트 시장이 확장되는 거, 거기서 오는 수요들로 이거의 몇 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곱하기 2든 3이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접근 방법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있는 그 마찰 있는 페이먼트는 뭘 말하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세틀먼트 되게 느리고, 심지어 그 페이먼트조차도 느린 이 현재 이 문제가 있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져오면 20달러는 될 거다. 그리고 곱하기로 두 가지 수요를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홀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푼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게 간접적으로 공급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죠? 전체 공급을 일시적으로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홀딩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수요, 그리고 미래의 페이먼트 시장,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이 더 확장되는 거, 거기서 이제 몇 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이제 그거죠. 마지막 3번인데, 이런 방금 얘기한 페이먼트 시장을 캡처하는데 인크리징 볼륨이라고 하잖아요. 볼륨이 늘면.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전체를 석권하는 거 아니고 여기는 볼륨이 많이 느는 걸 얘기한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죠? 그랬을 경우에 아마도 120%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같은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공급량을 줄이는 이 홀딩, 그런 데서, 그리고 더 규모가 확장되는 거에서 마찬가지로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하잖아. 곱하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나중에 그걸 얘기했어요. XRP를 직접 홀드해갖고 이 아마존이라던가 또는 애플,
이런 기업들이 XRP를 직접 홀드해서 이거를 본인들이 뭐 대금 청구라던가 이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법정화폐들 브릿지 형태로 쓰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오는 포텐셜 디맨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숫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당시에 설명드릴 때도 여러분들한테 끝부분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데이비드 슈왈츠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보다 전문가예요. 이 사람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가능성을 따지자고 하면. 하지만 이 사람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숫자가 아까도 잠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도 정확한 숫자를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숫자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이 쉐어를 갖고 가면 2달러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사항으로 계산 방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논문 수준의 페이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제 댓글 정도로 달았기 때문에요. 없지만은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수요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쉐어가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2달러 정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구나. 이런 접근 방식을 보는 게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리프사 직원들은 이 사업에 지금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이고, 그걸 하다 보면은 시장 돌아가는 것들과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전담 팀들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당연히 그런 내용들 개발자랑 공유를 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데이비드 슈왈츠 자체도 중요한 멤버고요. CTO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120불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이상 곱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숫자에만 너무 몰입하시면은 좀 무리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비드 슈왈츠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런 접근 방식이라던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 데이비드 슈왈츠가 한 내용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데이비드 슈왈츠도 어차피 이 사람도 XRP 들고 있을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리프사 직원인데 XRP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 아무래도 걔는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팔은 다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산 방식이라던가 정말 현재 우리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경제학 이론이라던가 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서 계산 방식까지 딱 공유를 했으면은 저희가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덕지조차도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6월 때 얘기하지 못했던 그 페이퍼를 이제 같이 볼 거예요.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막 수학 공식 나오고 계산을 합니다. 치환을 해서 공식을 막 도출해내고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 영어예요. 그래도 어렵겠지만 영어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경제학적인 그런 약간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얘기를 진행해 나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너무 어려우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예, 아무튼 함께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보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데? 지금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은데? 잠깐만요. 잠깐만. 마이크 상태 괜찮나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이어폰이 나갔나?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찢어지고 있거나 그러나요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어폰을 끼고서는 모니터링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완전 깨져 나오거든요. 뭐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죠. 저는 되게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왜 목소리가 깨져 나오지? 희한하네. 참. 하나 둘 하나 둘. 예, 계속 이어 나갈게요. 자, 자료를 꺼내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네요. 좋았다. 미트닉이군요. 이름이 로보트 미트닉. 자,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이거예요. Fundamental Valuation Framework for Crypto As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 본질적인 평가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그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프레임워크는 약간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데 지금 크립토 에셋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는 두 개만 나옵니다. BTC와 XRP만 언급을 해요. 두 가지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이 공개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자 중에 한 명이 로버트 미트닉이 미디엄이라는 곳에 블로그 같은 데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날짜 보시면 6월 14일이죠.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됐던 내용이고요. 이게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제가 이제 와서 같이 좀 이거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충분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정말 리프사 XRP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의문이 없는데 되게 보면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려서 그랬나? 세상에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같이 보시죠. 보시면은 이 서두 표지에 이런 문구도 달았어요. 이 조지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 모든 모델들은 틀렸다. 하지만 몇 개는 유용하다. 예, 유용하다. 이 문구를 인용했는데 이 문구는 그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일지라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 측면에서 그냥 모든 모델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용하다는 거죠. 사용할 만하다. 유스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문구를 인용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숫자의 정확성이라던가 거기 이 숫자 자체가 이것일 것이다. 막 이런 게 몰입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유용하게 쓰라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정도쯤으로 볼 수 있다. 가치에 대해.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지금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 미트닉과 수잔 에시 이 두 사람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둘의 커리어를 좀 살펴볼게요. 이거 순서는 굳이 안 볼게요. 목차는 어차피 가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할 거라 안 보겠습니다. 자, 저자에 대해 나옵니다. 야, 이 여자분 아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아시겠죠? 참고로 이분은 지금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여기 써있죠? 스탠포드 그레듀에이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 경영대학원에서 이카노믹 오브 테크놀로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 경제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거 한글로 보통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카노믹 오브 테크놀로지 쪽 프로페서 교수입니다. 어디서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게 나오죠. 커리어가 뭐냐면 on the board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드 오브 디렉터스 어디? 리프사. 그리고 코인센터. 네, 이사회 멤버입니다. 이사회 멤버고 또 뭘 소개시켜드릴까요? 이거 뭐 여기 박사학위죠. PhD라고 하는 거는 닥터 바로 박사학위를 얘기합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그리고 학사는 네. 학사도 거기서 받았다는 얘기 같네요. 아니네 듀크에서 했다고 하네요. 이카노믹을 했네요. 경제학을 했어요. 그리고 매스매틱 수학도 했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쪽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멤버인데 어디 멤버냐면 어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아츠 여기랑 뭐 멤버 하는 거 되게 많네. 아무튼 참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2017년에는 무슨 상 같은 거 받았어요. 이게 존 베이트 클락 메달이 어떤 의미를 갖는 어떤 권위를 갖는 메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받았고 그리고 어메리칸 이카노미스트 이것도 어워드 수상했다고 하죠. 40세 이하에서. 네. 그리고 현재 SVP 어메리칸 이카노믹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미국 경제협회 뭐 이런 데서 SVP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커리어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 여자 40세 이하인가? 네. 그렇습니다. 뭐 커리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사람 남자 같이 저자로 참여한 로버트 미트닉은 MBA 캔디데이트라고 한 거니까 MBA를 수료했다는 얘기죠. 스탠포드 마찬가지로 경영대학원이죠.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은 리플에서 2017년 여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CPP 인베스트먼트 보드로 3년 동안 재직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퀸즈 대학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경제학으로 학사를 땄고 그 다음에 메달을 받았다고 하네요. 퀸스 클래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2018년 GSB가 무슨 클래스인지 모르겠는데 저건가? 그레듀에이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거 약자인 거 같은데 그레듀에이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 그러니까 GSB 2018년에 스탠포드 대학원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경영대학원에서 탑 1%라고 하는 건 수석인 거죠. 뭐 수석으로 졸업했던지 수석이었던지 약간 학생인가 보네요. 이 사람은 교수고 약간 그런 관계 같은데 아무튼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아셔야 되는 사실이 여기 적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볼 때 한계사항은 명확히 가져가야 돼요. 막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명확하게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됩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아까도 보셨지만 리플사 일원이에요. 수잔 SE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써 있어요. 리플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퀴티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분. 몇 %인지 모르겠지만 리플사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XIP를 라지 포지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IP도 굉장히 많은 양을 들고 있어요.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근데 많이라고 표현했죠. 라지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크립토 에셋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레퍼런스 리플 또는 XIP 퍼블릭한 그 정보들에 기반해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돼요. 명확히 지금 수잔 SE 입장은 요 지분도 갖고 있고요. 주식도 XIP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사에서 보드예요. 그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재는 개편,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약간 객관적이지 못한 얘기를 하는지를 좀 항상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